장미란, 이거 당신 짓이지? 방수현 공개 저격 초대박, 문체부 안세영 보호위에 전면전 선포하자 배협 초상집된 상황. 파리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직후 배드민턴 협회와 대표팀 운영을 비판했던 안세영이 오늘 16일 입장문을 내고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배드민턴협회의 진상조사위원회 첫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협회와 대표팀을 직격한 작심 발언 후 침묵을 지키던 안세영이 11일 만에 입을 열었었습니다. 안세영은 자신의 SNS를 통해 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불합리한 관습에 변화였다며 육족 분량의 입장문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부상 회복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이 없었다고 강조했는데 치료와 재활에 대한 요청이 대표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안세영은 합리적인 시스템 아래에서 운동에만 전념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협회에 제출한 의견서에도 언급했듯 청소와 빨래를 후배가 대신하고 일일이 개인 보고를 하는 등의 불합리적인 관행은 개선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협회와 시시비비를 가리는 공방전이 아닌 진솔한 대화를 하고 싶다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안세영의 발언과 관련해 꾸려진 협회 진상조사위원회 첫 회의는 안세영 없이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안세영 측은 지난 2월 제출한 의견서에 대한 답변서도 지금껏 받지 못했고 올림픽 이후에도 협회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소통 부재가 드러난 협회의 일방적 조사위원회와 관련해 문체부도 절차적 위반이 있다고 지적하는 등 당분간 후폭풍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2. 배드민턴협회 안세영 이야기 진상조사위 다음 회의서 듣겠다. 대한배드민턴협회가 대표팀 선수 관리와 훈련 방식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2024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 금메달리스트 안세영, 22 삼성생명 위 이야기를 듣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배드민턴협회는 2024 파리올림픽 시상식 뒤 안세영의 발언과 많은 언론의 기사 내용에 대해 즉시 확인 가능한 자료에 대해서는 해명 자료를 배포했고 추가적인 내용을 파악하려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4시간여 동안 올림픽회관 신관회의실에서 1차 조사를 벌였다고 16일 밤 10시쯤 취재진에 알렸다. 배드민턴협회 진상조사위원회는 협회 인권위원장, 행정감사 등 내부 인원 2명과 대학 교수, 변호사 2명 등 외부 인원 3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됐다. 협회는 지도자 및 트레이너, 안세영 및 협회 강화훈련 국가대표 관리 시스템 점검, 안세영의 국가대표 선수 면담 순으로 조사 순서를 정했다고 했다. 협회는 이어 국가대표 선수단이 18일 일본 오픈 선수권 대회와 인도네시아 국제 챌린지 대회를 위해 출국이 예정돼 있어 출국 전 조사 시기를 놓치게 되면 또 열흘이라는 시간 동안 지도자와 선수를 조사하기 어렵게 된다며 지도자들이 출국하기 전인 이날 1차 회의를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열린 1차 위원회에는 파리올림픽 때 안세영을 비롯한 대표팀 선수들을 이끌었던 김학균 감독과 성지현 이경원 코치가 차례로 참석해 각각 1시간가량씩 면담했다. 안세영은 이날 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배드민턴협회는 4시간여 진행된 1차 위원회에서는 위원회의 전반적인 목적과 조사 범위를 우선 설정했고 안세영의 인터뷰 내용 및 언론 보도를 통해 제시된 의혹과 관련해 대표팀 지도자와 트레이너를 대상으로 3시간가량 질의응답을 통한 조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배드민턴협회는 이날 1차 위원회 결과 다음 위원회에서 안세영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고도 밝혔다. 협회는 안세영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이번 문제를 해결하는 관건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면서 다음 회의에선 안세영을 포함한 대표팀 선수들의 의견을 듣고 대표 선수 처우 개선과 제도 개선 필요성 등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를 벌이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안세영은 올림픽 여자 단식 금메달 시상식 5일 뒤 배드민턴협회를 공개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가 각각 조사단을 꾸렸고, 배드민턴협회 또한 자체 진상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3. 스포츠 인앤아웃, 스포츠산업 관점에서 본 안세영 질문 7답. 국가대표 은퇴선수의 개인 자격 국제대회 출전 기준에 대해선 협회 정관과 재판 판례가 이미 있다. 정관은 국가대표 5년 이상 한 선수 가운데 배드민턴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며 여자는 만 27세, 남자는 만 28세 이상으로 한다고 돼 있다. 법원은 2017년 12월 고성영과 신백철이 가처분 신청을 냈을 때 여자 29세, 남자 31세 이상으로 돼 있던 협회 정관의 효력을 정지했다. 협회는 항고하거나 본안 소송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이 제한을 현재 기준으로 내렸다. 안세영이 법적 다툼에 나설 경우 이번엔 누가 이길지 예측 불가다. 한 차례 나이 제한을 완화한 협회의 노력이 가산점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프로스포츠에선 리그 규약이 법정에서 우위를 지켜왔다. 물론 법원은 그에 앞서 직업 수행의 자유와 사적 계약의 영역 사이에서 고심할 것이다. 공익도 고려할 것이다.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 일이다. 워낙에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 착한 세상 아닌가. 배드민턴은 야구처럼 단체 경기도 아니다. 우선 안세영은 날개를 달 것이다. 삼성생명이란 든든한 뒷배가 있기 때문이다. 스폰서십 제한이 풀리니 유니폼을 온통 소속팀 광고로 도배해도 뭐라 할 곳이 없다. 협회엔 미안한 말이지만 안세영이 불만이라던 처우와 훈련 방식, 부상관리 모두 대표팀에서보다 개선될 것이다. 박태환이 SK텔레콤에서 누렸던 것처럼 말이다. 다만 이제 제2위 안세영이 탄생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스타 선수와 유망주들이 빠져나간 협회는 메인 스폰서인 요넥스의 외면을 받을 게 확실하다. 요넥스는 배드민턴 용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안세영 같은 스타가 없는 협회를 후원하는 것은 자선사업가도 하지 않을 일이다. 이에 따라 협회는 관리단체로 전락할 것이고, 지자체나 작은 기업에서 하는 실업팀은 선수들의 치솟는 몸값을 감당 못해 줄줄이 문을 닫을 것이다. 이제 진흙 속 진주는 발견하지 못할 테고 개천의 용만 간간히 살아남을 것이다. 언젠가 삼성생명도 손을 뗄지 모를 일이다. 그렇다. 맞는 말이다. 양궁협회를 맡고 있는 재계서열 3위 현대차그룹은 연못 속 메기 수준이 아니라 아예 고래다. 수요와 공급, 즉 생산과 비용의 시장 논리는 남의 나라 얘기다. 올림픽 도시락 하나만 봐도 양궁팀은 단연 최고다. 대표팀 선발 과정에서도 학연, 지연, 혈연, 스펙 같은 것은 개입할 여지가 없다. 돈은 내대 개입하지 않는다. 도쿄올림픽 3관왕 안산도 점수가 낮으면 가차없이 탈락이다. 누구도 불만을 제기할 수 없어 오히려 부작용이 걱정될 정도다. 결국 배드민턴협회가 잘못이란 게 아니라 양궁협회가 비교 대상이 아닌 넘사벽이란 얘기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이는 양궁협회의 치명적인 약점이다. 현대차그룹이 손을 떼는 순간 자생력을 키울 필요가 없었던 양궁협회는 기초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다. 양궁은 올림픽 최고 효자 종목이지만 동호인 숫자는 같은 비인기 종목인 배드민턴, 탁구, 수영, 태권도 등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된다. 결과적으로 엘리트에만 치중해온 현대차그룹이 비판받아 마땅한 대목이다. 이런 것조차 논란이 되니 간단하게 짚고 가자. 일단 협회는 현 집행부 임기가 시작된 2021년부터 국제기구에서 비즈니스석을 제공한 경우를 빼면 모두 이코노미석을 이용했다고 해명했다. 네티즌들의 별건 수사는 원인 무효가 됐다. 협회는 이전 집행부 때 비즈니스석을 이용한 적이 있어 언론의 질타를 받은 적은 있다고 했다. 아쉬운 게 있다면 협회가 더 많은 스폰서십을 확보해 선수 훈련과 복지에도 힘쓰는 한편 임원들이 비즈니스석을 타고 다니는 게 당연하도록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란 점이다. 안세영은 역시 대단한 선수다. 지난해 수입의 대부분은 월드투어 8개 대회 우승과 파이널 4강 진출로 벌어들인 상금이었다. 배드민턴 실업선수의 첫 연봉은 대졸 6천만원, 고졸 5천만원이 상한이다. 이후 3년간은 7% 이상 올릴 수 없다.
안세영은 지난해 3년 차였으니 그동안 최대한 올랐어도 6천만 원 남짓이었을 거다. 뒷돈을 받은 게 없다면 말이다. 협회 규정에 의하면 광고 수입도 연봉 또는 계약금에 포함한다고 돼 있다. 그런데 이건 너무 심했다. 다행히 협회도 이에 대해선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아무리 그래도 안세영을 신두와 비교하는 것은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다. 박찬호는 2001년 말 텍사스와 계약하면서 5년간 6,500만 달러의 단연 계약을 했다. 연간 1,300만 달러 수준이니 순수 연봉으로만 따지면 당시 축구선수 세계 최고였던 지네딘 지단, 프랑스, 위 2배 수준이었다. 시장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 비교는 잘못이다. 배드민턴은 국내에선 올림픽 또는 동호인 스포츠에 불과한 반면 인도에선 국민 스포츠다. 게다가 신두는 실력과 외모를 두루 갖춰 배드민턴 여신으로 불린다고 하지 않나. 이게 어른들이 끼어든 증거다. 인터뷰 내용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다. 차별에 항거하는 줄 알았던 안세영이 알고 보니 특급 선수가 받는 역차별에 불만이었다니. 이런 생각을 유도하는 게 문제다. 한쪽은 신나게 기사를 쏟아내고 또 다른 쪽에선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하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방송에서 앵커가 그렇다면 특별 대우를 받아야 할 세계 랭킹은 몇 위부터냐? 는 질문에 양측 패널들 누구도 제대로 된 답을 못했다. 어찌됐든 안세영을 응원하고 보자는 쪽의 한 패널은 그 정도 선수에겐 맞춤형 대우를 해야 한다. 고 얼버무렸다. 법치의 관점에서 보면 가장 위험한 발상이다. 기자는 안세영이 사리사욕을 추구한다는 것을 대놓고 밝힌다면 비로소 그의 진정성이 느껴질 것 같은데 사람마다 참 생각이 다른 모양이다. 안세영의 사리사욕이 협회의 것과 세게 부딪혀 결과가 나오면 그걸로 되지 않나. 물론 협상의 룰과 공정성, 예의는 지켜져야 한다. 지금처럼 주위의 제3자들이 떼거지로 나서 배를 산으로 끌고 가선 안 된다. 안세영은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것처럼 이 협상 테이블에서 결코 약자가 아니다. 축구협회는 자생력을 갖춘 몇 안 되는 단체다. FC 대한민국으로 불리는 축구대표팀의 힘이다. 방송중계권과 스폰서십 계약이 줄을 서 있다. 따라서 정몽규 회장은 출연금을 낼 필요가 없다. 오래전 정몽준 전 회장 때부터 그랬다. 이는 회장이 누가 와도 능력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다. KBO는 돈 한 푼 안 내는 허구현 총재가 전문 경영인으로 연임을 하고 있다. 축구협회는 고민이 많을 것이다.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4강을 한 게 국민들의 눈높이가 돼버렸으니 말이다. 풀리지 않는 고차원 방정식 같지만 답은 항상 안에 있다. 프로야구처럼 K리그가 살아야 대표팀도 산다. 음바페, 프랑스와 리오넬 메시, 아르헨티나가 올림픽에 안 나오는 이유는 자국 리그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메이저리그는 야구가 올림픽에서 퇴출됐지만 꿈쩍도 하지 않는다. 농구 드림팀이 나오는 것은 비시즌이기 때문이다. 요원해 보이긴 한데 배드민턴 협회도 국내 리그를 활성화하는 데서부터 첫 단추를 채워야 할 것이다.